자, 다음 작품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에서 시적 상황, 화자 대상 정서 및 태도 여전히 똑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화자는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맞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관찰자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자, 시적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바로 이제 그 시의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겨울나무, 그리고 그 겨울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 문명. 자, 이게 이제 시적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겨울나무는 이제 현대 문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연물들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대조적 의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정서 및 태도로 한번 볼게요. 정서 및 태도. 일단은 이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가 지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현대 문명에 대해서. 자,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왜냐면 밤이 됐는데 해가 졌으면은 어두워져야 돼. 그러니까 어두워져야지 이제 천지 만물이 쉴 수가 있겠지. 맞아? 그렇게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는데 이 현대 문명은 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져야 되는 그러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이제 요게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복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딱히 어떤 통사 구조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고, 맞지? 뭐 특정 시어들 이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이런 것들은 어때? 그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의 모습을 열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 맞지? 자, 특정 시어를 나열함으로써 이 현대 문명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 드러나고 있지. 역설법. 이 역설법은 시적 상황 자체가 역설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자, 해가 졌어. 근데 어두워지지 않는 거야. 맞지?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시적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늘 말했지만 역설법이라는 것은 시의 주제의식을 함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설적 상황 자체를 정확히 캐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해가 졌으면 이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모든 천지 만물들이 잠들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야경의 조명, 이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불빛들 이런 것들이 이 천지 만물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도치법이 나타나고 있죠. 도치법. 어디에서 도치법이 나타나고 있느냐? 도치법은 A라고 해주시고, 일제히 불을 켠다 나무까지. 도치법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주객전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주객전도가 나타난 것은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불을 자기 몸에 감싸고 있는 전구에 불을 켜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마치 나무들이 전구에 이제 불을 켜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객전도가 쓰인 거라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의인화가 쓰이고 있지. 자, 의인화가 쓰인 구절은 B로 나열되는 것들, B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 해군 장군의 동상,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 자,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 중 주목해야 되는 시구들 좀 몇 가지만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시적 상황 자체가 첫 번째 구조에서부터 역설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시적 대상으로 설정해주고 있고. 자,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실제 시공간적 배경은 늘 사신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수만 개의 꼬마 정보들이 들러붙어 있는데, 이제 현대 문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범주화시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 감탄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다음 연부터 이제 정서 및 태도가 변화하게 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정서기 때문에 이 정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비판적인 정서가 나타난다고 해서 뭐 시상의 전환이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어둠도 이제는 병균 같은 것일까. 이건 항상 주목해야 되는 시구라고 했지. 자, 여기서 어둠은 긍정적 의미야. 근데 현대 문명은 마치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병균과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해서 이 어둠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불을 켜놓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어둠은 긍정적 대상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현대 문명 때문에 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 맞지? 뭐 자연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가 어때? 이렇게 모든 대상들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들이야. 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어. 그렇지. 원래 광합성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 그래. 그 야경들, 불빛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상한 광합성이라는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집약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 시행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이제 어때?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인식이 미래에 도래할 그 자연의 모습의 변화, 생태계의 교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30번.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덕 시인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조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이덕 시인의 어머니가 보육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고, 나이덕 시인의 어머님은 보육원에서 돌보는 아이들과 나이덕 시인을 같이 이제 어렸을 적에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덕 시인은 어린 마음에 엄마를 되게 미워했죠. 왜냐면 자기에게 온전하게 가해져야 될 부모의 사랑이 이제 뭐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지고 있었으니까 어린 마음에는 그게 충분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이타적인 그 마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어머니 삶이 대단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그 복숭아 나무로 이제 비유되는 어머니 삶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시의 언어로 형상화시킨 작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복숭아 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고요. 시적 대상은 시의 제목이기도 한 복숭아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복숭아 나무에 대한 정서 및 태도를 보면은 대상과 심리적 거리감과 단절감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자, 심리적 거리감. 자,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어. 대상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 말은 뭐냐면 대상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까 전에 초반에 드렸던 그 작품, 그 시인의 삶에 대한 배경 정보를 종합해서 이해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대상에 대한 그 심리적 거리감은 대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과 일부러 물리적인 거리감을 두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죠. 그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서 촉발된 물리적 거리감이 오히려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즉 어때? 대상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오해와 편견이 생겨. 오해와 편견이 생긴 대상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어? 멀찍이 떨어져서 지내려고 하겠지. 그래서 대상과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대상과 떨어진 물리적 거리감이 대상을 이해하게 되는, 대상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한 것을 여기서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라는 시구에서 그러한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 정서 및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 원래는 있었는데, 근데 대상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나타나면서, 자, 대상과 이해와 깨달음이 나타나면서 어때? 그렇지.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심층적인 깨달음이 나타나는,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대상과 가까워지는, 자, 대상과 가까워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이해와 깨달음을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맞지? 이해와 깨달음이 나타나면서 대상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 해소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의 정서에서 이제 긍정의 정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상에 전환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시구를 보면은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어. 시어의 반복. 여기서 보면은 멀리로만, 멀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눈부셔. 자, 이런 반복되는 시어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기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 반복되는 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령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거리감이 물리적 거리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대상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구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눈부셔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 얻은 순간에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이것도 정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의인화. 여기서는 시적 대상의 복숭아 나무를 의인화시키고 있지. 맞니? 그리고 이러한 그 대상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친밀감이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도치가 쓰였지. 도치.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저녁이 오는 소리. 여기선 성찰과 깨달음이라는 의미로서 저녁이라는 의미가 쓰였어.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어때? 성찰과 깨달음, 소통, 이해, 화합. 이 오는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맞지? 그 이해, 소통,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하기 위한 요소로 도치법이 쓰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상 전개는 대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시상 전개상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저기 이 시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픽은 이 시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 또한, 화자도 처음엔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대상을 오해했죠. 근데 화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상이 시적 대상인 복숭아 나무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적 대상이 외로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많이 이해하는 데까지, 이거 붙여서 써야 되는데, 대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구도 어때? 시행도 시간의 흐름을 전제한 표현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대상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데, 얻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늘의 의미가 변주되고 있어. 여기서 보면은, 이 복숭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늘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에 쓰였거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는. 근데 여기서는 어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그늘. 맞지?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늘의 의미로 변주되고 있다. 알겠어? 이것도 좀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가재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미. 자, 가재미를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여인의 삶, 아무래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추정이 되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동안 기고했던 삶을 떠올려 보면서 그런 기고했던 삶을 살아왔던 자기의 여자친구겠지.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삶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시선이 도드라지게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서 표면에 드러나 있고, 시적 대상은 그녀인데 그녀는 가재미로 빗대어 표현되고 있지. 가재미가 보면은 어떠한 생선이냐면 이제 눈이 한쪽 면에 두 개 달려 있는 생선이야. 보통 이제 눈이라는 게 모든 동물과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잖아. 그래서 좌우를 바라볼 수가 있지. 근데 가재미는 어때? 가재미는 이제 넙치처럼 이렇게 너부대대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눈이 한쪽 면으로만 나 있어.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만 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봐봐.
이제 가재미가 볼 수 있는 시선에서 위하고 아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재미는 한쪽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즉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지선다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자,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차원의 시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자, 삶은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만 바라보는, 맞지? 한쪽 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재미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시적 발상이 이 작품을 좀 슬프게 만드는 좀 비유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렇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 옆에 서서 가만히 누워보며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녀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게 그녀 곁에 누워보며 그녀의 삶에 대해서 위로의 목소리를 건네고자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정서미 태도는 뭐 안타까움, 뭐 연민의 태도, 요걸 메인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 회고해주고 있죠. 회고. 대상의 지난 삶에 대해서. 맞지?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은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면서 현장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사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 시 공간적 배경 구체화되고 있지. 맞지? 자, 아니, 공간적 배경과 이제 시간적 배경이 뭐 여기서는 드러나 있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시적 상황 자체가 설정되어 있는 시간적 배경이 이제 죽음에 다다른 그녀의 삶의 막바지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유출해 낼 수가 있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한 인물의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사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비유. 이 작품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지.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눈이 한쪽 면으로만 나 있는 가재미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어. 아니, 비유법은 대상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를 보면은 되게 안타까움의 연민의 태도가 나타나지만 되게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이것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잖아, 사랑한 사람이. 근데 격정적으로 감정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관조적으로, 맞지? 관조적으로 차분한 그 위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관조적이고 차분한 위로가 오히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비극성을 심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부분들은, 중간에 보면은 액자식 구조 마냥 그녀가 살아왔던 지난날 그렇게 힘들었던 그녀의 그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암투병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렇다면 그 아프기 전에도 좀 행복했으련만, 아프기 전에도 행복했던 삶을 살아갔던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야. 아프기 전에도 힘든 삶을 살아왔던 거야. 근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힘든 삶,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여기서 보면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 옆에 가만히 눕는 그런 행위를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 맞지? 그녀와 일체화되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자, 그런 화자의 모습을 오히려 더 위로해주는 대상의 모습 또한 더 슬프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문태준의 가재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1번 작품. 오장환의 여수. 오장환의 여수는 제가 그 전에는 그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장환의 여수. 자, 여수라는 말이 이제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정서죠. 맞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느끼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자,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맞지? 자, 타지에서 지금 고향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맞지? 자, 거기서 느끼는 자기의 정서를 여수라는 직접적인 정서로 표현해주고 있어. 여수. 객지에서 느끼는 시름이라는 거야. 아니? 자, 그런 여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정서는 슬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쓸쓸함, 이러한 정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집에서 떠나가지고 타지에서 한 몇 년 정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러한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핵심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좀 볼게. 기본적으로 영탄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탄. 맞지? 여기서 보면은 마음이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영탄적 표현이 계속 뿔따구를 휘저어 보는 것이냐. 이런 영탄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 자, 이것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비유적 표현들 있죠. 비유적 표현들. 맞지? 비유적 표현들을 볼까? 자, 요령처럼 흔들리는. 맞아? 그러니까 마음이 심리적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요령처럼 흔들리는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 꿈처럼. 그렇지. 이 구절에서도 이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처한 현실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달팽이 깍지 틈에서 문 밖을 내려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그렇지. 이 달팽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달팽이가 껍질 밖에서 껍질 밖에서 밖을 내다보는 상황을, 맞지?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유를 보면은 이 반복되는 비유적 표현도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아니? 오케이,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되는 시구를 한번 볼게. 여기서 요지경이라는 시어가 있어. 요지경. 자, 요지경이 바로 뭐냐면 그런 거야. 이제 만화경 같은 건데 작은 약간 거울로 된 작은 기구인데
그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그 내가 바라보이는 작은 상자 안에 그 펼쳐지는 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이제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되게 원래는 요지경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이제 다양한 막 그런 소재들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지경이라는 것은 맞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제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자, 예측할 수도 없고, 위로 받을 수도 없는, 안정적일 수가 없는, 자, 그런 현실을 이제 요지경이라는 시어로 빗대어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아니?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화자는 어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가지고 떠도는 장돌매기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간에 좀 안타까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수익의 방울소리. 이 작품까지 하면은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특강 작품이고요.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 자, 여기서 화자는 나.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사는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지. 맞지? 네. 자, 그 청계천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사게 되는데 그 방울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고 있어? 그렇지. 과거 화자가 유년 시절에 그 소를 몰았는데 그 소의 목에 걸어줬던 그 방울 소리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거기서 촉발됐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더 확장되고 있지. 맞아? 확장되고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방울을 통해 가지고 방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방울 소리를 통해서 방울 소리를 통해서 환기되는 유년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정섬의 태도는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리워하겠지. 맞니?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과거의 시간들이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현재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는 이제 현대 문명을 이미지화 시켰는데 현대 문명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구절이 있지. 떠들썩한 울려내는 경적, 이런 청각적 심상. 맞아? 이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이 청각적 심상에 대해서는 따갑다라는 시어로서 지금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그런 거겠지. 아무래도 화자가 유년 시절 겪었던 그 과거의 삶은 되게 추억의 공간이며 인간 냄새가 나는 뭐 그러한 삶을 보냈었는데 지금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때? 그렇지.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맞아? 좀 그러한 그 비정한 모습을 가진 속성으로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아우, 시원해 아파. 자, 식특정 표현을 한번 볼까? 여기서는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종결어미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지. 자,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지금 느끼는 안타까움이란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립적 의미의 시어. 대립적 의미의 시어들이 나타나고 있지. 여기서 보시면 고양을 나타내는 고양의 이미지, 이 고양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와 그 다음에 3륜차가 올려되는 경적, 이 경적의 이미지 맞니? 문명화된 현재의 도시의 이미지와 이렇게 과거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과거와 현재. 과거의 화자 유년 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억의 소재들과 지금 현재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소재의 이미지들이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고 있지. 감각의 전이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경적이 따갑다. 이게 공감각적 표현이야. 경적은 청각인데 따갑다. 그렇지. 촉각적 이미지로 받고 있지. 자, 감각의 전이는 현대 문명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회상의 매개체로서 방울이 쓰이고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으니까 대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2026학년도 수능특강 현대시 마지막 회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수능 완성 현대시 영상도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 어려.